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아유, 예. 이 인터뷰는 제가 기획한 3부작 중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보람된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다 서울과 대구에서 저랑 함께 동고동락을 하신 연구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야 이런 날이 오네요. 예, 이런 날이 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구원분들과 다 모여서 합격생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자, 우선 이 인터뷰 컨텐츠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 선생님들의 뭐 연구원분들 출신이니까 뭐 내 맘대로 할래요. 이건 뭐 반강제야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 부분을 먼저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개인 정보를 좀 노출한다면 지금 이제 제 영상으로 이제 오른쪽 하단에 계신 소영 선생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공 점수가 60점이 넘으셨고 60.33이었던가요? 그 정도 나오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대각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61점이 넘으셨고 그죠? 근데 원래 그렇게 맞던 분들이 아니거든. 원래 그렇게 맞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소연님도 54점을 넘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커트라인을 월등히 넘기시고 지금 합격을 하신 선생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연구원분들이라면 이래야죠. 당연히 연구원분들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자, 그래서 이 세 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는 초수만에 합격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초수 때는 상당히 좀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상담도 제가 많이 했고 또 위로도 많이 했고 격려도 많이 하고 좀 같이 속상해서 울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은 합격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제가 합격한 것처럼 너무 기뻤던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기대 이하로 점수가 낮게 형성되고 특히 초수나 재수 때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목표의식을 떠나서 자신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험을 준비하면서 뭐 한두 번의 실패가 좀 반복돼 버리면 자신의 어떤 효능감이 완전 바닥이 나서 존중감의 효능감이 바닥이 나서 이 임용고사를 도저히 계속해서 도전할 수가 없다. 이 단계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뭐 우리가 의지와 희망이 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구해주고 싶은데 공교롭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저를 도와주시네요. 자, 그래서 세 분께 제가 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가 초수와 N수 과정. 그러니까 세 분 모두 다 N수만에 합격하셨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들이니까 초수 과정과 N수 과정이 갭이 컸죠. 갭이 컸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출제 경향이나 출제 위원에 대한 영향도 없어요. 없었고 그냥 낮게 형성되다가 높게 합격하신 거죠. 뼈를 때리는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팩트. 뭐 출제 경향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뭐 어떤 해는 점수가 나오고 어떤 해는 낮게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낮게 형성돼 있다가 고득점으로 그냥 올라가 버린 60점 넘어요. 그 다음에 2번 초수에서 N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성장을 했겠죠. 경험을 통해서 느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되면 좋겠다라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안 돼. 뭐 이런 시간이 있었겠죠. 더 이상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달라진 점. 어떻게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멘토링 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험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나만 2번 질문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멘토링 같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점수가 상당히 이제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자존감이나 효능감이 모두 떨어져 있었을 상태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었던 과정에서 좀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초수와 N수 과정에서 느꼈던 이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위로와 격려를 가장 많이 했던 선생님.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쓰러울 정도로 제가 옆에서 자꾸 이제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계속 그 삭혀야만 했던 것들을 봐야만 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속 깊이 좀 있었던 선생님이 우리 하소 선생님인데, 선생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건 진짜 저도 듣고 싶어서. 아. 우리 네. 선생님이 초소 N수 과정에서 어떤 게 어려웠고 극복했던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초수 때 점수에서 이제 합격선까지 높여야 되는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떨어졌던 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부를 안 했으면 별로 덜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재학생 4 학년 때부터 그렇죠. 이제 계속 직강으로 나갈 맞아요. 만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좀 많이 높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음, '과연 이 시험이 나랑 맞는 시험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거의 2월 달은 거의 매일 울면서 잠들었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쁘게 잘 놀다가도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거의 아마 한 2월 달 1월 달에 항상 이제 방도 선생님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는 뭐 길게 상담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그냥 "할 거 없으면 나오세요." 이래 가지고 하고 매년 1월 1일 어차피 선생님이 뭐 "선생님 뭐 공부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니까 "그럼 나오세요." 해서 저는 이제 1 월부터 그냥 계속 매년 직강을 들었었던 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N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저한테 뭐 좀 힘이 됐던 말이 있다면, 저희 이모가 저한테 "더 좋은 교사가 되려고 그러나 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에 남을 만큼 되게 좀 남았어요. 만약에 떨어지고 혹은 점수가 안 좋아도 '아 대체 얼마나 좋은 교사가 되려고.'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해서, 그 말이 참 많이 마음에 남았었고요. 그리고 한 재수도 사실 점수가 별로 안 올랐었어요, 전 재수 때도. 그때도 상담을 했을 때 저는 그때는 박노 선생님께 그냥 딱 이것만 물어봤어요. "공부하면 오를 수 있는 점수인가요?" 딱 요것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노 선생님께서 "하면 됩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 그럼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할 수 있다.'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했었었고요. 저는 사실 저를 스스로를 좀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마이 웨이식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하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나한테도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년 패인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주변에서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1차 합격을 했는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이 좋게 또 그런 분과 함께 독서실 메이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독서실을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옆에서 늘 배우고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 정도는 해야 합격선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그 선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일 그런 게 하반기에 사실 불안한 마음이 제일 컸는데,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답은 저는 그냥 불안하지 않을 만큼 공부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뭐 사실 박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공부 양과 뭐 이렇게 합격과 늘 비례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수 때부터 이렇게 쭉 했을 때 나는 공부한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을지 제가 그때부터 타이머를 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저는 계속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학원이든 과외든 기간제든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암기하기였어요. 이게 저는 누가 툭 치면 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서 이렇게 암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늘 들고 다니면서 거의 개론서를 외우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 시험장에서 사실 개론서에 있는 그대로 내진 않지만 그 답안의 방향성은 개론서처럼 적다 보니까 이게 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년 정도 제가 올해보다 재작년에 점수 폭이 확 올랐는데 그 비결도 저는 개론서에 있는 거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답안의 방향이 좀 정답에 가깝게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극복 과정은 '불안하지 않을 만큼 공부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매년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그래서 아까 상담 과정을 굉장히 그 학術적으로 본인의 관점으로 본인의 관점에서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 선생님을 제가 이제 대학 특강 때도 이제 가서 뵙고 이야기도 나눌 기회도 많았고 또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 이분이 정말 그 긍정적 자아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 방식에서 정말 쾌활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대학생, 대학 캠퍼스 낭만을 최대한 음. 누리고 있는 음. 가장 이상적인 그 학생, 네. 대학생 같은 느낌을 주는 선생님이세요. 물론 내가 이제 선생님을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부침성도 좋고 워낙 그 뭐라고 해야 쾌활한 성품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지금이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공부하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아 문법 특히.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한 번 응시해야지.'라고 이제 딱 하신 다음에 점수가 딱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것은 인제 그 수험 과정이란 그 과정 그 1년 동안에 거쳐야 될 과정을 응당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또 하는 걸 되게 꺼려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기 싫어하는 음. 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쾌활하고 좋은데 '쪼끔 공부에 대한 부분 성실도를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강제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원으로도 이제 선출을 하고 그죠? 공부도 바로 시작하기를 권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그래요. 이게 선생님들의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인드 만큼 예 그 사람이 그걸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매진하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가. 그러면 '왜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저분이 저기에서 쪼끔 더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분명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 과정을. 그 수험 과정을. 예.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버겁고 또 강의 들으면서 뭐 스터디 연구원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자기가 복습해야 되고 그죠? 그 과정을 굉장히 그리고 그것에서 또 결과가 또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선생님이 좀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런 게 팍팍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기간제 알아보고 뭐 학원 알아보고 뭐 그러고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그런 막 궁죽통이라고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그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예 있으니까 그 이후에 열심히 해서 진짜 이제 그 초소부터 이렇게 했으면 분명 그냥 초소 때도 합격했을 텐데 예 그 이후에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없어졌어요. 음.
옛날에는 피드백이 많았어. 선생님 뭐 해준 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피드백이 많았어. 끝나면 뭔가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2번 정도의 실패를 겪고 나서부터는 시험 얘기를 안 하죠. 시험을 보고 왔으면 어쩌다 저쩌다 뭐 선생님이 해주신 게 많이 나왔다. 뭐 선생님이 어쩌다 이런 얘기를 초수 때나 재수 때는 좀 많이 하셨어. 근데 상세적으로 내가 해준 게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 점수는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열심히 하시는 게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이건 뭐 본인 보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쉽게 말하면 과일도 이제 딱 추수할 때 이제 익어야 무르익어야 이제 그거를 딸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것이 이제 무르익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종합을 하는데 선생님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래서 지금도 믿어요. 누구라도 그 목표 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큰 성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하여튼 뭐 선생님이 아까 그 과정은 얘기를 안 하네. 야 이거 미화시키면 안 돼요 이 아. 누구를. 참 본인이 좋은 기억만 네? 남아서 예. 선생님과의 좋은 기억만 약간 딱 기억에 약간 남네요.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지금.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초수 때 재수 때가 있었는데 분명히 음. 선생님이 마음고생 많이 한 거를 내가 옆에서 너무 봐가지고 그래서 잘 되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점수가 세상에 그렇게 높게 형성됐다고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잖아. 자, 근데 그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온 사람이 옆에 있네. 아, 이제 이 선생님은 제가 이제 또 이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좀 또 다른 소영호 선생님과 다른 또 다른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죠? 왜냐면 거꾸로야. 저분은 어떻게 되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하기 싫어하는 과였다면, 예, 맞아. 이 선생님은 열심히는 하시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합격 커트라인에서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계속 모자라서 제 나름대로도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될지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거 참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옆에서. 예. 어땠어요 선생님은? 저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식을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치면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외우지 않았던 데서 나오니까 막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점이 아마 점수를 조금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뭐 성실하긴 한데 이제 응용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듣고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그냥 작년 이번 시험 말고 작년 시험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게 제 그 어려운 극복 과정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19년도 기출 반영이 높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상 그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수 출제자께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조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답안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힌트가 들어있다라는 거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 답안지 선택지를 되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되게 평범하게 말을 하시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스트레이지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내가 이전에 어떤 공부했던 패턴이나 방법에서 별로 시원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결과지가.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응용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제 피드백도 그런 개념인데 시험은 결국은 그 당일날 가서 잘 봐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그 네.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당일날 가서 그래서 벼락치기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지식한 스타일이셨어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약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주어지면 그 시뮬레이션 약한. 그리고 뭐 본인은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연구원분들이야 뭐 제가 맨날 지켜보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다 머릿속에 있죠. 답안 작성에서도 조금 깔끔하지가 않았었어요. 선생님이 약간 풀었으면서 좀 말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피드백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해서는 답을 조금 간결하게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 과정이 처음에는 말해줘도 좀 수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본인이 준비하는 기간이 좀 많아지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알거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건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노력으로 좀 승화를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 도피를 하고 싶어 하거나 직면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 스트레스를 좀 감내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내가 그래 부족하니까 해야지 당연히 내가 안 되니까 해야지 라는 이런 마인드로 좀 임하시는 게 옆에서 좀 지켜보여서 상당히 늘 좀 마음이 무거웠던 선생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생님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소 재수생이 거치는 것보다 답안 작성도 좀 깔끔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네. 공부가 반복되다 보니까 공부의 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자동화 처리하면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 안에서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네. 부분은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죄다 이제 거기에만 때려 박아버린 거지. 네,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 좀 부족했던 부분을 커버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커버가 되면 그냥 커트라인에서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컴플렉스나 아니면 뭔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 컴플렉스나 마이너스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되는 순간 이만큼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막 수석을 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성향을 또 한번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좀 찾았고 그래요. 약간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지금 약간 미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지옥이었거든, 그냥 두 분 다. 근데 약간 지금은 뭐 이제 잘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모든 게 다 윤리되는가 봐. 내가 알기로는 되게 처참했거든. 작년에 진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히 선생님 2차 준비하셔도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느껴졌거든. 막 자기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난 진짜 올해 합격해야 돼. 그게 너무 느껴져서 와 내가 진짜 나 짜주고 싶더라니까 시나리오를 선생님은 너무 느껴지니까.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뭔지 그거 느껴지는 거야. 뭔가 내가 올해 잘못되면 내년엔 진짜 자신이 없다. 네. 그게 너무 그렇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 2차 준비하는데 나는 진짜 내년에는 진짜 나 이거 자신 없어. 그러니까 올해 나 진짜 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너무 느껴지니까 와 이거 사람이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돌아버리겠더라고 2차 준비하면서도 같이 하면서 근데 네. 어쨌든간에 지금 와서 너무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두 분 지금. 약간 뭔가 이제 좀 거품이 들었어 지금 내가 원래 이런 라이프가 아니었잖아요. 완전 바닥에 완전히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완전히 그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야 이거 합격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 저번에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효재 선생님한테 갔는데 네. 효재 선생님은 좀 두 분과는 달라요.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올라와서 승화가 돼서
완전히 이제 커버를 치고 이제 올라가 버린 케이스였고, 예, 선생님은 저랑 이제 좀 2번 정도 같이 하셨는데, 뭐 사실은 초소 재수 때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2번 정도 좀 같이 하셨는데, 이전에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이제 거치다가 저하고 이제 좀 만난 케이스, 좀 씁쓸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2분은 처음부터 완전 이제 골수분자, 예? 완전히 초소부터 이제 저한테 그냥 완전 다 맡긴, 인생을 맡겨버린 이런 분들은 뭐 책임져줘야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좀 그거인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뭐 격차도 별로 벌어지지 않았고, 난 그 커트라인에서 항상 뭐 격차도 제가 알고 있는 선수는 격차도 뭐 굉장히 근소값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이제 이분은 좀 방법이나 정보가 좀 없다. 아까 이 선생님 뭐 출제자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저한테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런 말인데, 말을 조심해서 하여튼간에 실명 같은 거 거론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간에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이전 공부 과정에서 정보가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뭔가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정보가 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잘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인데, 어때요? 우리 선생님도 한번 자기의 또 이 초소관에 대해서 말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 노송쌤 만나기 전에 약 2번의 시험을 봤을 때 처음에는 막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얼마 차이 안 나네, 좀 더 열심히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간 방심을 해서 혼자 해도 되겠다, 이미 내가 뭔가를 많이 체계화해놨으니까 2번째는 내가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독학을 했었는데, 그 해대 점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처음으로 이제 수강생이기 전에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독학한 그 과정을 보시더니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 뭔가 열심히 했을 수는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고, 지금 독학을 해서는 안 되는 걸 독학을 하고, 뭐 독학을 해도 되는 부분을 독학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이 틀린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방법을 바꾸면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간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조금 많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뭐 사범대도 아니고 교직 이수 출신이기도 하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맞나? 뭐 대학교 때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이 시험에 다 붙는 게 아닌가 보구나 라는 그런 뭔가 자존감이 점점 한 단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걸 막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뒤집어 엎는 게 조금 두렵잖아요. 그래서 더 막 그 당시에 노승쌤의 강의에 대한 소문이 막 이렇게 돌았어요. 뭐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것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확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 수업을 저보다 먼저 들었던 학생이나 친구들이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체계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거죠. 뭐 내가 출제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던가 내 답안 작성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에 내가 배웠던 것들이랑 또 다른 걸 배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하고 2년을 좀 유익하게 보냈다라고 지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북두칠성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정말,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되게 딱딱딱 짚어주신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답안 작성이 조금 길게 나오고, 또 막 그 전에까지는 꼭 한 문제씩을 제대로 완성을 못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생각은 너무 많아지는데 한 단어나 뭐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N수생으로 오면서 제 친구들이 우울증이 막 걸려서 이 시험을 포기하면서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하나로 진짜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일부러 막 다 떨쳐내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설문 그 질문을 미리 주셔서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뭘 했었지라고 돌이켜 보면 그냥 가장 습관적으로 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2017년부터 카톡에 자기한테 쓰는 카톡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멀리 네. 들었어요. 그때부터 생겼는데 그걸 엄청 활용했어요. 자기 전에 오늘 잘했어. 뭐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운 거 정말 잘했어. 막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하고 또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공부만 하는 거 아니고 핸드폰도 많이 보는데 핸드폰으로 놀다가도 자기 전에는 오늘 배운 거 뭐였는지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볼까라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많이 저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으면 다음날 가서 뭐 물어보거나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전에는 길을 잘 못 찾았다면 2년 동안에는 길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매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앞에 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학 다닐 때부터 좀 연이 돼서 선생님도 저랑 처음부터 시작했나요? 초수? 재수 때부터 같이 하지 않았나? 선생님은? 초수 때는 사실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선생님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케이스 분들이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1년, 2년을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독학을 또 막 어떤 플랜을 또 짜요. 뭐 개론서를 좀 많이 읽어야지 이런 이제 플랜을 짜고 뭐 그러다가 이제 오시면은 이제 뭐 오수 육수만에 이제 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초수 재수만에 또 이제 어떤 결과가 안 좋아서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와서 상담 받는 경우도 있고 좀 N수생분들이 좀 어떻게 해요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그러면은 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아래 로우로 향상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점수가 간당간당했어요 항상 커트라인에서 그렇게 막 확 떨어져 있지 않고 좀 간당.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정보가 없고 공부 방법이나 이런 플랜들이 약간 수능 준비, 수능을 입시 맞아. 시험을 준비하듯이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선생님 잠깐 말했는데 이제 제가 학부에 뭐 갈아엎는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학부를 갈아엎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가르치다 보면 기존에 이제 기성적인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교육 내용과는 좀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기성 교육 내용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지만 지금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창의해서 그걸 소개해 주려고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기존 거를 가지고는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줬는데 제가 처음에 선생님을 딱 봤을 때는 아까 두 분하고 좀 다른 게 두 분은 그래도 이제 초소 때 막 으쌰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는데 우리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하시는데 뭐 본인께서 스스로가 뭐 비사계 출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자기 실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 계셔서 제가 좀 많이 옆에서 이제 얘기해 줬던 것은 공부 내용적인보다는 잘 하고 계시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선생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잘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심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기저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의 어떤 그 빗나감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이나 효능감을 잃어가지고 오히려 시험장이라는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했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2차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제 본인이 막 떨어졌다고 막 그러시니까. 자꾸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떨어졌다고.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연락도 막 두절되고, 막 연락하는데 막 거기다 대고 막 나한테 통곡을 하고 막 그냥, 돌아버리겠더라고, 제가. 그런데 결론도 잘 됐잖아.
네, 맞아요. 뭐 앞으로 뭐 자기 스스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저기 자기를 인정하겠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내 뜻과 좀 다른 길을 좀 걸었다고 해서 좀 스스로를 많이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시험이라는 게 뭐 그다지 어차피 한 번 보는 시험인데 뭐 그죠? 1년 맞아요. 시험인데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분이셨어요. 아 내가 기억나는 게 설명회 때 와서 앉아 있더라고. 어? 시험 끝난 지 뭐 이제 몇 주밖에 안 됐는데 한 2주인가 밖에 안 됐는데 설명회 듣고 하길래 나는 뭐 발표도 안 났는데 와서 앉아 있길래 왜 앉아 있나 싶었더니 뭐 자기는 옛날부터 그게 병인 것 같아 선생님은 그냥 본인이 무조건 떨어졌대. 어? 아니, 내가 그냥 아니야 발표 나오기 전이니까 기다려봐 해도 무조건 자기는 떨어졌대. 네. 아니 근데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네. 진짜 떨어질 것 같았어요.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1년 동안 했던 게 진짜 무쓸모였으면 그 설명회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점수가 좀 올랐네? 좀 더 가깝게 다가갔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포기는 절대 못할 것 같고 빨리 다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설명회부터 간 거죠. 사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얻었던 교훈인데 뭐 최종 탈락했을 때 2월 달에 발표하니까 근데 대부분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2월 뭐 중순 넘겨가면서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뭐 학원을 강의를 듣든 뭘 하든 간에 인강을 듣든 직강을 듣든 벌써 준비를 바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안 돼요. 사실. 바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빨리 담대하게 그걸 이겨내고 빨리빨리 그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하여튼 간에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자 이제는 슬픈 역사는 이만큼 얘기하고 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요, 제일 궁금한 건 이거일 거예요. 어떻게 올렸어요, 점수를? 그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올릴 수 있었냐.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이제 따로 이렇게 약속 잡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궁금해서. 나도 궁금해요. 물론 내가 선생님들을 가르쳐 드리고 상담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성적을 올렸다. 이거는 또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도 한 수 배우고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좋은 전략들을 좀 더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한번 이번에는 누구부터 말씀드릴까? 우리 호재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초수랑 N수 하는 동안에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수능처럼 공부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몰랐지만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이거 기출문제 답이 뭐지? 이거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초수랑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웠는데 일단 답만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 그 1, 2년 동안에는 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이 문제를 어디서 가져왔고 이 출제자가 왜 내려고 했을까? 이걸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첫 번째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다양한 강사의 문제를 엄청 모아서 풀잖아요. 근데 저는 능력도 안 되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사를 선택하든 혼자 문제를 뭐 만들어 보든 할 때 의심하는 것보다 이 문제 왜 나왔지? 어디서 낸 거지? 그리고 어떤 답을 최근에 좀 그런 걸 강조해서 이 문제를 냈을까라고 좀 그거에 몰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 제가 다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의도를 다 정답으로 알아챈 건 아닌데 그런 사고를 연습하니까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처음에는 뭐 4줄을 정확하게 서술을 못 하더라도 채점 요인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출제자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는 문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임용 공부하면서 약간 진짜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는 문학 이런 거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좀 가장 멀어졌던 애가 문학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조금 바꿔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냥 문학 작품 그 자체만을 막 다 막 외워야지 막 이랬더라면 최근에는 진짜 문학 영역에서 이 성취 기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취 기준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얘가 중요하고 뭐 그 다른 성취 기준에서는 이 작품에서 이게 중요하거나 이걸 구분을 하려는 그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그런 문학의 시험을 볼 때 성취 기준 뭐 그런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막 문학 작품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르칠 때 이걸 가르쳐야 되는지 저걸 가르쳐야 되는지 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듣다 보니까요. 네. 이 선생님들 조금 제가 왜 웃으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저랑 이제 연구원 활동하면서 그죠? 네. 그 작업을 엄청 하기 싫어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내가 싫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걸 해봐라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 부분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 개발도 그 문제의 퀄리티를 떠나서 그죠? 그 문제 퀄리티는 어차피 제가 이제 개발을 하는 문항을 못 따라온다.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려고 하지 말고 그 아, 문제는 과정에서 만족을 해라. 근데 본인은 자꾸 문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포커스를 어쨌든 두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뭔가 성과를 못 낸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뜩이나 또 거기서 막 야 근데 지금이 와서는 굉장히 미화시키네. 그 뭐지? 제가 기억하는 게 예, 뭐지? 연구원 조교한다고 하고 나서 예, 뭐 다다음 주인가 바로 문제를 만들어 맞아요.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 그 이제 하라고 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니까 말을 못 하고 다른 이제 스터디원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어부는 못하고 하기는 못하겠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내가 못하는데 요구하니까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8월인가 그때까지 하고 제가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약간 좀 그런 효과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7, 8월부터는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들어 놨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 하반기에서 조금 더 내가 유익했던 건 만들어준 문제를 갖고 풀면 되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생각할 때도 이 문제 선생님 너무 이 문제 왜 이렇게 내셨어라고 하는 사람 옆에서 선생님 그거 이 문제 노승쌤이 아마 이것 때문에 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연구원 활동 그 플랜에서 그죠?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줬어요. 하기 싫은 아, 건 맞았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하도 그 티가 나니까 막 하기 싫어하는 티가 팍 내니까 아이고 야 아까 뭐 성취 기준을 봐야 됩니다. 뭐 문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정말 하기 싫어해놓고는 내가 시킬 때는 정말 안 그래도 해놓고 했잖아요. 진짜 하긴 가증스럽게 했으니까. 막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내가 아까 살짝 뭐지 이거? 연구원분 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 잘하는데 옆에서 그런 작업들 지금 다른 분들 하셨잖아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 다 하셨거든요. 그 과정을 다 하셨는데 괴롭게 해드리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괴롭히는 건데 괴롭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야 이게 이제 괴롭힘이 승화가 돼서 다들 잊어먹고
끝나는데 사실은 잘 안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미치는 거지. 할 말이 괴롭히기만 몽땅 괴롭히고 성과도 안 나오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두 분은 약간 이제 그 과정보다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들어봐야겠지만 선생님은 진짜 그 연구원 활동이 완전히 선생님한테는 득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하기 싫어해놓고는 마치 엄청 하고 싶었던 거죠. 야, 진짜 가증스럽군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미안해요, 선생님. 너무 내가 친하다고 너무 막 한 것 같은데 괜찮죠?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참 듣기 좋은 말이어서 그랬어요. 장난치고 싶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감사해서 그게 도움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감사해서 그냥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진 선생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예. 선생님은 나 진짜 궁금해. 내가 그래서 5월달에 막 서울 올라오라고 내가 공부 포기할까봐 뭐 하고 있냐고 전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그렇죠. 20년도 성적이 40점대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부를 해서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때 조금 많이 힘들어서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제가 작년에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거의 포기할 수준이었는데 또 선생님께서 5월달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한번 1년만 마지막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개론서를 조금씩 펴고 그래도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공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사실상 저도 비사범계여서 사실 이 국어 교육론 강의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강의랑 책이랑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도 엄청 벅찼던 그렇다고 생각을 들어서 특히 중세 문법 같은 경우에 아예 기초 지식 자체가 없어서 외우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마 초수랑 재수까지는 아마 외우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작년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보면 이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를 저는 오로지 다 했거든요. 스터디도 하나도 안 하고 그 전까지는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동기도 높이뿐만 아니라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성향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늦어요. 그래서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좀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거는 혼자 정리했다는 거와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시험 들어가기 전날에 제가 완성되어야 할 모습을 항상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학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문법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공부 플랜을 짜서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 쓸 때는 반드시 답안 작성 연습을 이번에 열심히 정말 했는데 아까 노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안해서 답안 늘리지 않겠다. 그걸 진짜 반드시 마음가짐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3줄 안에 그냥 끝내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문법 같은 경우에 그냥 딱 물어보는 것만 쓰다 하고 나왔고 그 연습을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시뮬레이션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희소 그 학원에서 그 교육학이랑 전공 그 방송을 주셨거든요. 그거를 20일 전부터 그냥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문제는 노선 선생님이 작년급도 있고 재작년급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쓰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아예 동화시킬 정도로 정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고 그리고 시험 당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마무리 특강으로 나올 수 있는 컨텐츠 다 찍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더해서 제가 혹시 나올 것 같은 거 그 더해서 목차만 적어가게 되면 암기를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1교시가 끝나면 그걸 다시 펴서 목차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전 체크를 해서 그걸 재우고 그 다음에 한 교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그걸 많이 했거든요. 3교시 시작하기 전에도 시뮬레이션 하고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공부 방법 그리고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얘기할 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시간을 두든지 아니면 노력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줘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깨닫고 자동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조금 땡기고 싶다. 그거를 좀 당기고 싶다 한다면 노력을 해라. 근데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입학 성적, 입학 시험이라는 게 있고 그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은 기본적으로 그 입학 관련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개인차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정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세에 대해서 평상시 신경도 안 쓰니까 내가 지금 제가 무슨 건축과라든지 수학과를 가서 공부하는 거와 똑같은 느낌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완충작용이 일어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그런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다른 문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노력을 했을 때 그 성실한 노력이 대부분 암기나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의 그 시간을 거쳐오면서 본인이 드디어 이제 그 수업 내용도 이해가 되고 그 과정에 대한 내면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내면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또 전략을 나는 시뮬레이션 약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걸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코드를 두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완고하게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동안 반복 학습이 되어서 완벽하게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 중심을 두고 공부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했어도. 제가 근데 안 그래도 그때 5월 달에 전화했을 때 공부 안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제가 그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단순하게 외우지 말자. 단순하게 어떤 그런 이입받고 그걸 외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아까 우리 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도 똑같은 이치인데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왜 이런 코드가 어디서 무엇을 기반 두고 나왔을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선생님도 그것도 알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기반하고 나오고 왜 나올 수 있었는가를 얘기한다면 그게 나올 가능성도 왜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도움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코드가 나올 수 있는 당위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수 있는 당위성이 분명한데 이걸 내가 소화를 못한 건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성진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작년에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도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도 그 때문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네? 반복을 네, 예,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외우고 이런 거는 지식적 측면 그대로 가져가고 그것만 시뮬레이션만 집중해서 돌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는 마지막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또 미화시키는 그래서 항상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게 급급한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한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 꼭 한 번은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어떤 저랑 같이 뭐 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막 후반기에 와가지고 공부들을 막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한 번 정도는 어떤 그런 공부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선생님처럼 받아들이고 그게 받아들이면서 소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성취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처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화가 좀 안 되면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거를 곱씹고 소화를 하기 위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좀 잘 안 되면 쉽게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뭐 초수생들도 마찬가지고 초생들도 이게 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그 수업을 듣는 과정이 정확하게 초생들이 수업 듣는 과정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뭐 그
그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은 뭐 갈아엎었다? 그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낯설다. 근데 그거를 소화를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 선생님 통해서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성장을 해서 끝을 낼 수가 있다. 네.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들의 뭐 연구원분들이야 뭐. 막 공부 안 하려는 분은 막 제가 막 억지로 막 강의 열어줄 테니까 수업 들어 무조건 공부 시작해 막 이렇게 끌고 갔던 선생님들이라 뭐 하여튼간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잘 돼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소영 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원래 시기별로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으나 자꾸 미화한다고 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농담이에요, 농담.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아하 농담. 어, 근데 저는 약간 초수 재수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그거는 하나로 좀 묻고 싶고 선생님께서 아까 딱 그 제가 말이 없어진 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초수 때 나름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재수가 아마 제 수험 생활 제일 바닥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굉장히 크고 혼자서 독서실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독서실 앞에서 밥 먹고 이게 너무 일상화되면서 너무 힘들던 시기라서 공부에 흥미를 전혀 못 느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학원에 수업만 들으러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뭐 합격할 거라는 느낌도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삼수가 되니까 뭔가 내려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될 때까지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뭐 딴 길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미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공부의 주체가 내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초수 재수는 솔직히 선생님 강의를 따라가는 게 좀 벅차 가지고 그 인강을 보고 정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삼수쯤 됐을 때는 '내가 공부의 주체가 되고 내 공부에 선생님 강의를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삼수 때가 사실 그 점수 폭이 가장 많이 오른 해였기 때문에 그 비결은 저는 공부의 주체가 내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랑 하반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반기는 사실 하반기에 내가 볼 자료를 만드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프라인 스터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선생님들이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가방에서 맨날 뭘 하나씩 꺼내시더라고요. 원인만의 뭐 서브 노트 같은 뭐 이런 걸 꺼내시길래 나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하반기에 볼 만한 자료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게 보통 하루에 한 3장 나오고 딱 과목별로 3장 이렇게 국교론, 문법, 문학 이렇게 3장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영역별로 모았죠. 화법끼리 쭉 8주차 쭉 뭐 작문끼리 8주차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공부한 개론서나 교육과정, 교과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만의 서브 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대신에 개론서를 정리할 때 저는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저는 제 스스로 못 믿는다 했잖아요. 제가 이해한 대로 적으면 결국엔 다시 또 그 책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시 책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하되 줄글을 넘버링하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협조자 역할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하반기는 좀 암기 위주로 했었는데 저는 근데 선생님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사실 적용력은 조금 있는 편이었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계속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셨던 이유도 뭐냐면 보는 대로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는 잘 풀었는데 지식적인 부분이 자꾸 빵꾸 나니까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이 채워지니까 적용은 사실 뭐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 와 가지고 적용력은 갖춰진 상태다 보니까 저는 암기 같은 거를 하면 사실 푸는 거는 문제가 없었던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또 신간 개론서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노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뭔가 흐름, 트렌드를 이렇게 빨리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 사실 지금 박 선생님 뒤에 책들이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책장에 저만큼 책이 꽂혀 있거든요. 개론서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느 순간 아, 내가 임고생인가 아니면 내가 책장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저는 모든 걸 약간 공부는 템빨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이나 장비 같은 걸 열심히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임용이 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신간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또 스터디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스터디 자체에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스터디는 정말 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뭐랄까 점검하는 용도로만 썼고 그 스터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더라도 만나서 뭘 할 때 뭐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만나서 조용히 각자 A4 용지 100지 인출하는 거. 아니면 구두 인출하는 거 이런 걸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집에서 공부했던 과정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게 꼭 만나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 때가 있는데 또 안 만나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강제성을 위해서 스터디를 했고 그 스터디 안에서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스터디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제 공부 방법이자 노하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삼수 때 제일 열심히 했고 그때는 진짜 공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독서실에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거의 앉아 있어서 공부를 매일 했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사실 그냥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하면서 대단해 하면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너 대단해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하반기는 이제 정말 막 열을 올릴 때니까 뭐 기특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열심히 모든 걸 하반기에 쏟아붓고 그때 이제 10시간, 11시간 뭐 못해도 한 5시간은 매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도 중요하고 뭔가 나한테 맞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방 선생님은 소수 제출 때 그런 모습을 저한테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의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제 답안을 보면서 뭐라 하셨냐면 선생님은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기억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삼수 때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틀리고 싶어도 안 틀려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아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무도 다들 그 도달점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요쯤에서 뭔가 좌절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삼수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삼수하는 1년 동안은 멘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어차피 원래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막 했어서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시험장에서 그 해가 처음으로 이제 유형이 바뀌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처음으로 모자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멘탈이 나가서 제가 A형 끝나고 화장실에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울고 B형에서 이제 멘탈이 나갔었죠. 그래서 딱 그 기입형 한 문제를 못 썼는데 딱 그 점수 1 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삼수할 때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히 합격할 것 같았던 해에 또 문제 시간 배분을 못 해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또 한 해를 하지?' 해서 이제 뭐 기간제도 하면서 했는데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기간제를 할까 말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이 올라왔으면 기간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아직 온 것 같지 않은데 일을 먼저 시작하면 어쩌면 '공부 기간이 쪼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시험장에서의 멘탈 케어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저는 원래는 어떻게 했냐 앉으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내가 어려우면 허용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일 날의 컨디션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진짜 많이 바뀌셨다. 네. 진짜.
엄청 바뀌셨네. 네. 많이 힘드셨나 보네. 네. 진짜 어떤 그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하셨군요. 진짜 많이 바뀌셨네요. 사실은 이제 세 분 모두가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강의를 듣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강의야 뭐 이런 경제 구조에서 수강료만 지불하면 보고 수강 신청만 하면 보고 이런 식의 이제 구매를 해서 화폐적인 또 뭐 경제적 구조 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임용 준비하는 건 독학 아니면 학원일 텐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판적 문시성도 필요하다. 예. 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책도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책도 신간이 나오고 당연하죠. 그 출제자가 어떤 그런 코드가 새로 나왔으면 그 코드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는 게 임용고사인데 그 당연히 그런 접근성이 있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제 뭐 문제 만들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고 또 선생님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요소를 좀 더 응용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문제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셨고 선생님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했던 공부 내용을 다시 끌어와서 박명 선생님 강의를 내 공부 안에서 장착한다. 이게 말이 밖에서 그러지 그냥 내면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같이 동고동락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저를 좀 닮아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는 서로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을 해도 안 다가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동고동락이라는 시간이 갔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고 또 그것을 보고 그래서 어깨 너머로 본다고 하죠. 그걸 도제라고 하는데 도제 시스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길을 찾으면 근데 나는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그 길 끝에서 잘 될지 안 될지 보장을 못 해주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처럼 막 강압적으로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그칠 수도 있고 그냥 막 끌고 막 내가 멱살 잡고 캐리할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끝에서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늘 불안하면서 선생님께 미안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서 저한테 결과지를 주신 거야. 결과지를. 그래서 세 분이 해주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할 것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 정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공부에 대한 방향이나 또 참고 노트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질문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마지막 질문이 두 번째 질문과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험 과정을 반복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반대로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분명 선생님들이 걸어왔던 길을 또 걷고 있어요. 사람은 다 개성이 강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길을 걸어가요. 똑같은 임용제도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초수, N수를 거치면서 초수는 초수대로 N수는 N수를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전문가의 사부식고의 달의 이미지로 알겠죠? 예. 반복되는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달의 이미지로 한마디씩 좀 좋은 말씀을 멘토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진 선생님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뭐 할 말이 많았는데 사실 나만 이걸 하면 합격하면 장땡이다 이건 아니지 설마? 지금? 네? 네? 나만 합격했다. 나는 합격했으니까 난 됐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멘토링을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저도 사실 지금 합격 사실 아직도 안 믿깁니다. 항상 뭐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저도 합격할 줄 몰랐다 하는 대상이 제가 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게 정말 크고요.
제가 5번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언젠가는 되긴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게 되면 바른 방향만 맞으면 어떻게든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함께 교단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 아, 응원 메시지 아니에요? 갑자기 멘토링 해달라니까 응원 메시지를 치고 보내. 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제가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해주시는 말씀, 그 길이 옳다면 분명히 된다. 우선 저부터가 거기서 큰 힘을 얻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영 선생님이 네. 예, 먼저 얘기해 줄까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기간제 교사를 하더라도 교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이 길이 아니면 전 다른 길은 생각을 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믿음이 어쩌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을 병행했다는 것에 있어서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주로 이제 고3 전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학원에서 외쳤던 게 "너의 수능 나의 임용." 이거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교학 상담이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 수능 열심히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 수험 생활을 되게 반성을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일 병행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학교의 기간제를 전 단기로만 계속 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매달 편지를 써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의 자존감을 좀 높여줬었어요. 그냥 제일 저의 작년 1년 동안 힘나게 했던 게 "선생님은 국어 수업하실 때 가장 행복해 보여요라고 써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저를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교단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저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1년에 임용을 2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소 모의고사 칠 때 1번, 그다음에 임용 시험 칠 때 1번 해서 저는 7월 희소 모의고사를 첫 번째 D-Day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공부를 하면서 희소 모의고사 치는 날을 실제 임용 날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직전에 막 암기 열심히 하고 시험 전날처럼 그렇게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내가 희소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하는 기간으로 조금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초수생들은 사실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지만 재수생부터는 어느 정도 7월 모의고사를 D-Day로 설정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효재 선생님이 네.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뭔가 면이 안 섰어요. 장녀이기 때문에 뭔가 빨리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응원은 계속 받는데 내가 돌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마 엄청 많이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이 알리진 않았는데 합격하고 나서 막 어떤 다른 공부했을 때 수업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막 물어봤던 게 일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노송쌤도 그냥 저에게 되고 나서 갚는 게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던 적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냥 뻔뻔하게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진짜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좀 정신적으로라도 가족분들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거에 몰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근데 수영쌤이 방금 얘기하신 모의고사를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교직
대학이나 사범대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모범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적도 잘 받았을 거고 뭐 시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들만 많이 얻었을 텐데 이 임용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그 시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긍정적 결과를 얻을 만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게 저를 제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켰던 게 저는 모의고사였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게 꼭 높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결과지를 받아야 갑자기 다시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소영쌤도 그랬던 것처럼 꼭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거에 직접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임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교육학도 그렇고 국어도 이제 노송쌤이 이제 하라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내가 혼자 스터디를 구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결국에 시험 문제를 앞두고 풀어야 하는 건 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스터디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썼던 약간 얍삽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학원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고 불을 끄고 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뭐 쉽게 말해서 교육학은 강의가 끝나면 다들 스터디를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뒤에 혼자 앉아서 저 자습을 하는데 막 스터디 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점점 들려와요. 그러다가 아 이건 알아 패스. 이건 모르겠는데 하고 갑자기 이렇게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또 선생님 강의 수업 끝나고도 학원에 계속 오래 남아서 아까 한 거 왜냐면 그 강의실에서 남아서 좀 복습을 해야 제일 잘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끈기 그리고 좀 내가 마지막까지 불 끄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N수생들에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표, 좀 성취를 얻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자기에 맞게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정말 절실하셨다는 얘기네요. 절실. 그러니까 뭐 다들 내가 들어보니까 절실하셨던 거예요. 예, 절실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네. 과정 참 잘 이겨내셨고요. 예,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회포 좀 풀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자기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냐 하시겠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이게 또 회포를 푸는 방법이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저도 좀 약간 심신이 좀 많이 지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죽겠더라고요. 2차 발표 나기 전까지는 또 명절 앞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맞아요. 망가지는 것 같고 막 죽겠더라고요. 저도 막 어떻게 몸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이거 다시는 이거 못할 것 같다. 막 매년 그래요. 매년 나는 2차 준비 못 해준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런 생각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사람이 간사하게 또 결과가 나오면 그래 해주길 잘했다. 내년에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저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음 같으면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얼굴 보고 대면을 해서 가야 되는데 뭐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못 보고 헤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던 인터뷰 이 인터뷰 컨셉이 뭐냐면요.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창대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